2024년 7월 2일입니다. 역시나 대한민국 어젯밤에 조용할 날이 없고 우선 불의의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다치신 분께 심심한 위로와 명복을 빕니다. 어젯밤에 그 사건을 접하고, 이 사건은 시청역 북창동 입구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그 행인을 치어서 사상케 한 사건을 말합니다. 본인은 급발진을 주장을 하지만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량이 행인을 치어서 사망케 한 사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이밍을. 어제 제가 사실 좀 소름 끼치는 것이 있었는데 9시 조금 전에 나오다가 9시 927, 928이 떠오르더라고요. 관련된 정편이랑 그 얘기하다가 927, 928이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잠깐 그 병원 가서 두통약 먹고 나가는데, 그래서 집에 도착했는데 그 사건 발생이 9시 27분 제가 한참 자유로를 달릴 때쯤이더라고요. 나중에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그냥 삐해갖고 여기 빡 올라갔고, 일단 이 사건을 다루는 연합뉴스 TV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한 10시쯤 지났죠. 발생하고 이제 11시 거의 다 됐을 때, 그러니까 10시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부상자, 사망자 수습하고 바로 뒤에 연합뉴스 TV에서 하는데 이웅혁 경찰학과 경북대 경찰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어요. 사실 근데 그 사건은 차량과 관련된, 차량 행인을 치인 사건 관련된 부분인데 왜 경찰학과 교수를 인터뷰를 할까? 라는 생각이 일단 뭐지? 이라는 생각이 일단 의아한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이웅혁 교수란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급발진 가능성도 있지만 나머지 일종의 테러라든가 이른바 이제 여의도 광란 질주 이런 느낌의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론 여러 가능성을 다 하지만 그거를 그냥 어떤 형태의 지금 단서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너무 나가는데, 그럼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건 배설입니다. 배설. 그건 그렇게 함부로 입으로 내뱉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러란 얘기잖아요. 그 사람 얘기로는 이건 너무 나간 거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보도 전문 채널에서 거기까지는 너무 나간 거다. 다만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아니나 다를까 YTN 동일하게 이제 무슨 경찰학과 교수를 또 섭외해갖고 비슷한 류의 내용을 계속 떠들어댄 거죠. 오늘에서야 이제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오늘 아침에서야 이제 자동차 관련된 유명한 뭐 자동차 관련된 학과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관련된 변호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좀 전에 YTN에 나왔던 무슨 자동차과 교수는 또 이 엉뚱한 또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발진으로 밝혀진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급발진으로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 실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과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의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급발진 관련된 사건의 다양한 데이터를 제조사에서 공개하지 않고 그반에 대한 다양한 그 서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 상태가 명확한 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급발진이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어떻게 함부로 떠들어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무슨 이호근이라는 교수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는 거야? 그 현대자동차나 아니려나의 그 자동차업계 기아차를 대변하는 거야? 라는 욕을 바로 먹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진 사람을 공중파의 패널로 어떻게 저렇게 섭외할 수 있는, 번연이 급발진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 그 사고의 그 급발진의 입증 책임을 회사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급발진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급발진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제조 회사에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투명 공개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오랫동안 그걸 하는데, 상당히 그 국가수도 사실은 이쪽에 얘기했다 저쪽에 얘기했다. 그 도현이 사건 말이에요. 할머니가 온 그 급발진을 해다가 아이가, 그 국가수와 실제 실험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하찮은 자신의 그 뭐 전문 지식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를 이 세상에 급발진이 어딨어? 다 운전자 잘못이지? 라고 떠들어대는 자동차과 교수를 저기 공중파의 패널에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건 급발진 관련된 사고로 다치고 죽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나 모독이나, 이건 여론 호도 아닙니까? 이호근이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YTN에 좀 전에 나왔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방송은 방송의 윤리와 방송의 최소한의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론을 굳혀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언론이 문제가 있는 건 사건 사고를 다룸에 있어서 모랄이 없다. 너무 급발진, 진짜 말 그대로 막 배설하는 패널을 막 하거나, 아니면은 한쪽을 치우친 그 얘기를 막 떠들어대는 걸 하거나, 물론 뭐 이런 어떤 전문 엘리트들이라든가 전문 기술직 이런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다른데도 뭐 정치인들 뭐 이런, 근데 정치인들은 지가 정치인의 특별한 소속가 돼 있으니까. 근데 마치 전문가입냐 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게 과학적 진실인 양 떠들어대지만, 이호근이라는 사람은 이건 해도 너무한 거다. 오늘 YTN에 모르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 사건이, 이 시청역의 사건이 실제로 급발진이 아닌지는 EDR 분석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 후에 얘기해도 듣지 않은 얘기를 일방적인 제조사만의 편을 드는 어느 자동차과 교수를 사고 다음날, 이거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리고 급발진에서는 모욕이다, 모독이자, 이거는 대단히 심각히 유감을 표해야 되는, 심각히 욕을 처먹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런저런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특별히 관련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대로 막 내질 수 있는 게 언론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 오늘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소위 방송에 나오는 패널이라든가 전문가 패널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 수준을, 아니면 그의 편파성, 편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주장에 소위 말하는 너무 무근거성을 얘기해주는 부분이라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일단 이 사건의 후가로 비슷한 형태의 차량을 이용한 다중 매스머더, 다중을 이용한 다중 공격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첫 번째 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아니면 며칠 뒤라도, 일주일 뒤라도 꾸준히 차량을 이용한 다중 살해는 치안당국에서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 대가리가 붙어있는 놈들, 머리가 있는 놈들이라고 하면 지금의 치안, 서울청이나 이런 데에서 관련된 애들은 교통 쪽이라든가 경보를 발령했어야 해야 됩니다. 지금쯤이면. 왜냐, 이건 모방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입니다. 이게 급발진이든 급발진이 아니든 이거 상관없이 이렇게 사람을 다수를 살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심각한 각성, 즉 순간적인 어떤 걸 줄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얘기 나오면 이런 경우는 핵심적인 부분은 이 운전자가 직업이 운전사였다, 68세다. 그러면 요즘 68세라고 하면 고령 운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야, 앞으로도 계속 어제부터 오늘까지 고령 운전자 운전 제한에 대한 얘기를 떠들어대는데, 생각해 보시면 68세가 무슨 고령입니까? 80은 넘어야지 고령이 되는, 70 후반은 돼야 고령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그 사람의 운동 능력이라든가 인지 능력을 주로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금의 60대에는 고령 운전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길 막고 물어보십시오. 누가 60대를 고령 운전자라고 합니까? 다만 지금 개인 택시 운영하는 사람들이 70대 넘은 사람들이 좀 답답한 경우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 나이 기준은 사실은 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절대적 나이 기준이라 하더라도 70대가 넘은 형태야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단 그 부분은 핀트가 어긋났다. 또 하나는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웨스턴인지 그건 뭐 발음 문제가 아니까,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나와서 거기서 출구해서 우회전을 해서 이제 자기 길 가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정면 직진을 하게 된 북창동 입구 쪽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시청 12번 출구 쪽으로 가는 겁니다. 시청 뒤쪽으로, 시청 별관 뒤쪽으로. 거기가 이제 프라자 호텔 뒤쪽이죠. 거기서 핵심은 뭐냐? 9시 반입니다. 지금 여름입니다. 지금 9시면 또 환합니다. 거기는 지금 그 부창도 입구 쪽, 거기는 이 보도 쪽에서 상 내놓고 술 먹고 기다리고, 거기가 좀 여러 가지 술집도 있고, 2차 뭐 하고 1차 하고 뭐 술 먹고 그러고, 거기 직장인들이 한잔 하는 공간입니다. 어쨌든 비도 안 왔고. 그러면 첫 번째, 운전이 직업이었다, 68세다. 그럼 운전 능력에 대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옆에 여성이 타고 있었다. 그게 부인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누구일 수도 있어요. 핵심은 뭡니까? 그 운전자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여자를 조사를 해야죠. 지금 그 여자를 빨리 수배해야죠. 이 미련한 경찰놈들이 이게 급발진이다, 아니면은 이게 아니다라고 이게 논쟁을 하지만, 실제 핵심은, 물론 당연히 차에 블랙박스 있으니까 그걸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여자가 있거나 뒤에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가 술이 취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자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술이 안 취했다고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금방 알 겁니다. 그럼 빨리 그 여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서 그 여성에 대해서 진술을 들어야지. 이미 지금쯤이면 어디로? 사건의 전체적인 얼개라든가,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나가서 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쳐서 저기 있네요. 동승자 있습니까? 누구 있네요? 있으면 좀 대가리가 되는 뭐 교통과장이나 아니면 담당 이 계과장들이라고 하면, 팀장이라고 하면은 이건 논란이 될 수 있어. 급발진을 주장하고 주장하지 않아. 그리고 상황을 봐도 이거는 상당히 사람도 많이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딱 봐도 동승자가 있어. 그럼 이건 열일 제쳐주고 강력팀 한 팀을 빼서라도 동승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아니 주변에 붙어갖고 그러면 첫 번째, 이 둘이 웨스턴 조선호텔 왜 갔느냐? 아니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부부가 맞느냐? 아니면은 이 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예를 들면 이런 거, 부부가 호텔에서 나오다가 싸움질을 해갖고 화가 나서 훅 예이따이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대가리가 있는 저기 교통과장이나 강력팀장 정도면 금방 떠오를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호텔의 관계자, 이 사람 관계자 바로 진술 듣고 터닥. 당연히 블랙박스라든가 거기 붙발진 그거는 어차피 국가수가 할 거고, 블랙박스 하는 건 당연히 거기서 그건 당연하게 할 겁니다. CCTV 당연한 건. 수사의 선우차를 모르고 핵심 포인트를 모르고, 그러니까 모질이들이라는 거예요. 수사 능력에 있어서 엉뚱한데 남의 다리 걸고 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논란을 자초하게 한 게 뭡니까? 이거죠. 일단은 어떤 차가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이게 굉음인지 그건 또 논란이 있습니다. 굉음이면 급발진이죠.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후두두둑.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목격자들도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더라, 막 후두둑 했더라, 그죠? 그러면은 뭔가 아주 큰 소리가 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물론 그것이 다 CCTV나 이런 거나 블랙박스로 확인하면 되겠지만, 속도가 빨라진 건 맞는데 폭발적인 굉음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장소가 참 묘합니다. 그 장소가 뭐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플라자 호텔 시청 별관 뒤쪽에 북창동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소공로와 웨스턴 조선 호텔 그쪽이고, 그건 일방 차로입니다. 즉 덕수궁 대한문 쪽까지, 숭례문 쪽에서 쭉 들어오다가 왼쪽이 덕수궁 대한문이고, 오른쪽이 물론 하나 더 가면 서소문 저쪽으로 가는 거죠. 중앙일보 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게 일방 토로입니다. 그 뒤가 이제 웨스턴 조선호텔 정면으로 보이는 데고, 일방 토로입니다. 근데 이 운전자는 역주행을 했어요. 자, 본인이 운전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 급발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오른쪽으로 틀었겠죠. 오른쪽으로 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청 별관 플라자 호텔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가 희한하게도 오른쪽 북창동 입구 쪽은 거기 앞에 여러 가지 민물장어집도 있고 여러 가지 앞에 나와서 술 먹고 이러는 공간이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쪽 사람 거기다 쳐박으면 됩니다. 아니면 그걸 해갖고 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정면으로 바로 사람들, 그것도 가드레일을 받고 갔어요.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피할 수 있었는데 회피하지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요건 명확하죠. 회피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4천. 근데 이게 역주행이가 차 2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 봐. 당연히 이 부분도 동승자의 확인을 봐야 돼. 핵심은 동승자. 지금 여기선 핵심은 동승자를 찾아서 빨리 진술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바보들이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요즘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 나오는 거는 이 차가 시청역 12번 출구 쪽에서 자기가 섰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로 제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급발진이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차가 확 돌아갔고 급발진을 하다가 그게 풀려갖고 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기계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여태까지의 사례를 통해 보면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급발진 사고 후에 제동이 되는 경우는 못 봤다. 제동이 되는 경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급발진이 아니다. 제동이 되는 차가 어떻게 급발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사건을 볼 때 이런 건도 있습니다. 제가 프로템퍼링이라는 범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로템퍼링은 뭡니까? 특정하게 노리는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노리는 어떤 것을 노출 안 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거에 약을 뿌리거나 사람을 저쪽을 죽이거나 그래서 연결돼서 결국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실 연쇄살인이나 연속살인이나 다중살인은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떨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 말은 그런 거. 그 중에 하나를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은 당연히 그 시간에 누군가 피해자가 거기 서 있거나 거기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만약에 안에서 바깥에서 술을 먹고 있다. 그건 확실히 명확하다. 그러면은 일종의 청부살인이다. 그러면 탁 해서 밟아. 탁.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범죄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급발진이다 급발진이 아니다만 가지고 논할 때 굉장히 많은 것이 빠져나갈 수 있다. 급발진과 급발진이 아닌 것은 기계적인 부분으로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는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우리가 왜 급발진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없을까? 결국은 제조사, 특히 현대나 기아차 이런 애들이 절대 그 데이터를 안 주고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조사 동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버티고 소송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놈들이 결국은 실제로 급발진인데도 그냥 대충 합의하고 마는 이런 경우가 결국은 그 2억 원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급발진을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저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급발진 관련된 제작사와 보험사 관련된 그리고 급발진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실제로 이런 억울한 일이 없게끔 왜 제조사들은 그걸 하지 않을까? 이거는 너무 돈 가진 자들, 기득권을 가진 자동차 제조사 편만 드는 것이 아니냐. 차제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엉뚱하게 이제 그런 애들은 자동차 무슨 학과 교수나 이런 애들 관련 그쪽 제조사 쪽을 편을 드는 애들은 100% 뭐라 그랬냐면 고령운전자 탓이라고 합니다. 고령운전자 문제다. 언론도 이제 그렇게 흘리는 거예요. 특히 자동차 쪽이 광고를 많이 받는 언론사들은 그런 거죠. 이거는 급발진 문제가 아니라고 못하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고령운전자 여기 운전이 문제라고 계속 흘립니다. 이런 양아치 새끼들.
고령운전자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60대가 무슨 고령운전입니까? 다만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중요한 건 급발진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모델을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급발진 발견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떠들어대는 이게 너무 웃긴 현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호근 교수님이 제 얘기에 불만이 있으시거나 반론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하십시오. 그러나 본인 이호근 교수 당신은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했다. 지금 어떤 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아니 전 세계적으로 급발진 밝혀진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라고 거기서 공주파 떠들어대면은 그게 할 말이냐? 이건 아니다. 또한 분명히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급발진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 계속 드렸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운전자의 심리가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가속을 해갖고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전문적으로 운전을 한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정확히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왜 안 했느냐? 결국은 급발진 관련된 폭넓고 과감하고 깊은 조사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여타 연결된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국가수놈들도 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종류의 과학이나 과학 데이터 기술자 이런 놈들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편향된 놈들이에요. 왜? 해야 될 걸 안 하잖아요. 해야 될 걸 안 하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마약 검출기법을 개발하지 않는 국가수나 관련된 애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급발진 관련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폭넓게 하지 않는, 믿을 수 있습니까? 다시 이번 사건은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몇 가지 정황에 찾아야 될 것들, 포인트들, 관련된 범주들, 이런 것들은 짚고 넘어가자. 그리고 어제 이용욱 교수나 아니면 연합뉴스 TV에서 한 것처럼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는 알자.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건 떠들어댈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책임감 있는 공중파나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조금 더 진행되는 대로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